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3보험의 두 번째 시간이죠. 상해보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보험은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어떤 걸로 분류한다 그랬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보시면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의한 상해죠. 그러니까 일반 상해보험이 있고 재해보험이 있고 교통재해보험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질병보험은 상해가 아닌 질병이니까 암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치아보험 같은 것들이 질병보험에 해당이 될 거고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일상생활 불능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이제 롱텀 케어, LTC라고 부르는 장기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 같은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상해보험에는 뭐 재해보험, 치아보험 등이 있다 그러면 이 치아보험은 상해보험이 아니고 질병보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자, 제3보험의 특징을 보면 상해와 질병 같은 것들이 함께 보장이 되는 종합형 상품이 이제 많고요. 두 번째,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으로도 다양하게 부과돼서 판매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제3보험 상품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이걸 저희가 이제 치료비라고 할 것이고요. 상해 결과에 따른 사망, 상해 사망이 되겠죠. 요런 위험들을 이제 보상하는 요런 이제 보험이 상해 보험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 이런 지문은 당연히 틀린 것이고요. 외부로부터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만 보험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해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 상해 인정 여부를 따질 때 우리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요걸 따지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사가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적다. 생명보험은 사망했느냐 생존했느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상해보험은 상해냐 질병이냐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다투는 데 있어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생명보험보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적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생명보험하고 이제 상해보험을 같이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보험 사고 측면에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세 가지였죠.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그래서 발생 여부라든지 발생 시점이라든지 발생 원인,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정적이에요. 그런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생존이냐 사망이냐 이것만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자체는 확정, 대신에 발생 시기만 불확정적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사망하니까, 언젠가는 사망하게 되니까 사망한다는 사실은 확정적인 위험인데 다만 언제 사망할 거냐만 불확실한 것이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해 사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나고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날지가 다 불확실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보험급여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보험의 성질과 실손보험의 성질 모두 보유하는 반면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보험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상해사고의 요건, 상해사고는 세 가지가 있었죠. 급격성, 그 다음에 우연성, 그 다음에 외래성,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아닌 뭐 지속성, 계속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거나 아니면 세 가지 중에 한 개 이상 또는 두 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거나 이런 식의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되고, 사고 발생과 신체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입원하거나 사망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세 가지 3요소. 첫 번째, 급격성. 그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성의 반대는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만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배제한다.
대표적인 것들이 질병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신체가 허약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원래 몸이 약해서 이런 것들은 상해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우연성. 그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 우연해야 된다. 예상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는 고의적인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 즉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 외래성. 외래성은 신체 밖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몸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거나 예상되는 뭐 자살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자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해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요소 기억하시고 배제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요소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상해와 질병의 관계에서 우리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약관상 보상 대상 사고가 일어났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여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의료 치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하지 않을 건지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상해 사고 결과로 발생된 질병이다. 그럼 이거는 보상하겠다.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사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질병으로 악화됐다. 예를 들면 뭐 높은 데서 추락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상해거든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죠. 추락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생겼다. 그럼 이거는 상해로 발생한 질병이니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질병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하겠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왔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왔다는 건 질병이잖아요. 근데 그 뇌출혈 때문에 쓰러져서 부딪혀서 뭐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부딪힌 것 자체는 상해일 수 있거든요.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졌고 몸 외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뇌출혈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건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해로 인한 질병은 보상. 거꾸로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 제외.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이가 들어서 요통이 생겼다. 이거는 급격하지도 않고 우연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외래도 아니고 당연히 보상 제외고요. 과로로 인한 입원, 이것도 역시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뻔한 거 말고도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여러분이 그 지문이 나오면 지문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해 또는 질병의 원인이 뭔가에 따라서 그 원인이 상해라면 보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보상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상해보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장 내용에 따라서 일반 재해를 보장하는 것이 있고요. 교통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있고, 레포츠 사고, 그래서 좀 위험한 그런 이제 스포츠들 있죠. 레저 스포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완기 환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일반 재해냐, 교통사고냐, 레포츠냐는 보장 내용에 따른 이제 분류라고 한다면, 환급 여부에 따라서 환급금이 있으면 만기 환급형, 없으면 순수 보장형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선택 특약을 이제 부과해서 상해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이나 생활 보조금 같은 경우를 보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상해 개념,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 넓은 의미. 그래서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예요. 시험에는 좁은 의미라는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넓은 의미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그걸로 인한 사망도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체 장애까지를 보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외관상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한다거나 아니면 상해로 인한 사망은 담보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지문들 조심하시고, 생명보험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재해는 어떻게 다르냐. 상해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뭐냐면 감염병의 보장을 더해서 재해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얘는 급격하고 우연하지만 신체 외부가 아니라 몸 안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거를 상해보험에서는 신체 외부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반면에 재해에서는 갑작스럽게 발생했지만 신체 그 내부에서 발생했지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한 걸로 보아서 보상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보장 여부에 따라서 생명보험의 재해는 보장을 하고 일반적인 상해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1급 감염병까지 보장하는 재해 개념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상해보다는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네, 기억해 주시고. 자, 상해보험의 이제 급부 종류를 보니까 재해 사망 보장 보험금, 요거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나가겠죠. 위에 있는 것처럼 간접적이면 안 나간다 그랬죠. 두 번째, 재해장애급여금. 요거는 이제 재해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인데 장애 지급률을 우리가 별도로 정하고 있죠. 그 장애 지급률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면 그 장애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겠고요. 재수술급여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했을 때 재해 입원급여금, 재해로 인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 그리고 만기 환급금은 보험기간 종료 시까지 생존했을 때 만기의 환급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급부 내용들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상해보험의 종류에서 이제 일반적인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시험에 1년 미만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가입 대상과 연령인데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 상해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위험 직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외하고 65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질병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이어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연령의 가입을 제한합니다. 상해는 나이와 상관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연령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비교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 60세 이상은 가입이 제한된다. 65세 이상은 제한된다. 이런 건 상해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보험에 대한 얘기고요. 주보험에서는 질병 사망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질병 사망은 반드시 특약에 의해서만 보장할 수 있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질병 사망은 주계약으로 담보할 수 없다. 질병 사망은 반드시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보장하지 않은 원인에 의한 사망 시에 우리 상해여야 되는데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했다. 이럴 경우에는 뭘 지급하죠? 책임준비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그랬죠.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기납입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과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금액, 해지 환급금 다 틀린 거예요. 책임준비금 꼭 기억해 두시고 직종별로 위험 등급 체계가 있는데요. 위험직과 비위험직 간의 상이한 위험,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하게 하기 위해서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을 위험직, 그 다음에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을 비위험 직업으로 분류해서 각각 차등된 위험률, 차등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보험사고 발생 확률과 직업은 무관하다, 틀린 거죠.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뭐 직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질병은 직업보다는 개인과 관련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직업은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질병은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상해는 연령보다는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발생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보험의 상품 설계인데요. 보험사고가 우발적인 외래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령별 위험을 구분 없이 산출한다. 연령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단일률, 분단율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교통사고 확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다고 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더 많이 책정하진 않는다. 단일한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래서 단일률, 분단율 이런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한다는 뜻이고요. 나이가 증가해도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다.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괜히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우리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증가하더라도 보험료에 차이가 없다. 그럼 얼핏 보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상해보험은 나이와 상관없다. 뭐하고 상관이 있다? 직업과 상관이 있다. 질병보험은 직업과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뭐하고 상관이 있다? 나이와 상관이 있다. 요거를 꼭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해보험에서 직업, 직무가 변경된 경우 아까 우리 상해보험은 나이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직업이 중요하다 그랬죠. 중간에 가입하고 나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걸 저희가 이제 통지 의무라고 했었죠. 그 통지 의무. 그 다음에 위험 변경이 증가했다. 위험이 더 높게 변경됐다. 이것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보험회사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 제6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는 어디에?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기억하시고, 자 밑에 보시면 직업이 변경이 되면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일정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위험한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위험 등급을 별도로 구분해요. 그래서 몇 등급으로 구분하냐면 5등급.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다시 3단계로 위험을 차등해서 적용합니다. 시험 문제에 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5등급 3단계인데 이거를 3등급 5단계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험 등급을 뭐 3단계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 위험률을 뭐 5단계로 차등 적용한다든지 하나하나의 지문으로도 나오고 긴 지문에서 3자, 5자만 바꿔서도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숫자 위험 등급은 몇 단계요? 5등급. 그리고 보험료 차등은 몇 단계로? 3단계로 나눈다. 5등급 3단계 꼭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위험한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아니고요. 보험회사 알려야 되고, 이런 의무를 우리가 통지 의무라고 하고요.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직업급수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원래 사무직 1등급이었는데 예를 들면 실직을 하셔서 다른 3등급의 위험한 그런 직무를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1등급과 3등급 간에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에 따라서 확정된 보험금이 삭감돼서 지급될 수 있고, 또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신 걸 내가 뒤늦게 알았는데 1개월 안에, 그러면 통지 의무 위반된 기간 동안에 보험료 한꺼번에 내세요. 그래서 증액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해지 환급금이 있다면 해지 환급금은 고객에게 돌려드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와요. 언제든지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도 중요한 숫자고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챙겨두시고, 밑에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보험 설계사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간혹 나오죠. 설계사에게 통지했다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지를 했냐 안 했냐, 보험회사에 받았냐 설계사가 받았냐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으로 변경 통지를 하고요. 그것을 보험증권에 기재해서 다시 보험증권을 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운전직 이런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사무직이거나 뭐 다른 위험 직군이거나 교통사고 확률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변경된 직업하고 상관없는 사고일 경우에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삭감되지 않는다 얘기예요. 밑에 보시면 무직인 A씨가 버스 기사로 취직해서 일하던 중에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낙상을 했다. 추락을 했다. 그러면 무직인 A씨나 버스 기사로 취직한 이런 직업이 변경된 상태에서 버스 기사로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거는 뭐 삭감되거나 면책되거나 할 수 있겠지만,
무직이거나 버스 기사거나 대청소하다가 추락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변경을 했는데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작업 중에 사고가 났다. 이거는 사무직이었으면 안 날 사고잖아요. 그거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된다는 거라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은 전액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상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재산보험의 두 번째 질병보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